빌 러프넥은 깜짝 놀랐다. 어젯밤 자신의 침대에서 잠든 것이 분명하게 기억나는데 일어나 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자신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손에는 죄수들이 찰 법한 쇠고랑이 메어져 있었다. 어리둥절하게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고는 빌은 이곳이 자신이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라고 단정지었다. 어두운 회색빛 콘크리트로 지어진 벽이 삼면을 막는 작은 방이었다. 방에는 변기와 터무니없이 얇은 매트리스가 얹어진 작은 쇠침대만 있었다. 손바닥 두 짝을 붙여놓은 듯한 크기의 작은 창문에는 쇠창살까지 달려 있었다. 나가는 문은 두꺼운 쇠문이었는데 아래는 작은 구멍과 그 여다지가 보였다. 빌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감옥이라고 생각했다. 빌은 쇠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불렀다. 두드린 지 한참이 지나 흰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다가왔다. 이봐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얇은 반무태 안경을 쓴 그는 날카로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냐니까. 그 사람은 빌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마디 내뱉었다. 빌은 귓구멍을 후볐다. 상대의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뭐라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4~5살의 어린 아이들이 간혹 횡성수설 짓거리는 그런 비슷한 말 같았다. 혹은 아기들의 옹알이라고나 할까. 귀로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꼬마들의 장난같이 웅얼웅얼대는 괴상한 소리였다. 빌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괴상한 중얼거림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린 사람은 그 소리를 끝으로 빌의 방 앞을 지나쳐갔다. 이봐! 기다려! 빌은 낙담해서 계속해서 철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답은 앞이 아니라 옆에서 왔다. 보아하니 새로 들어온 모양이군. 묵직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침대 옆에 있는 벽 쪽에서 들려오자 빌은 번개같이 달려와 벽에 귀를 가져다 댔다. 혼자가 아니란 것에 묘하게 안도가 된 빌은 다시 말했다. 당신은 누구지? 나처럼 갇혀 있는 건가? 대답은 즉시 왔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이처럼 대화할 일도 없겠지. 빌은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듯 빠르게 물었다. 우리가 왜 이 감옥에 갇힌 거지? 난 잘못을 저지른 적 없어.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 벽 너머에서의 대답은 금방 왔다. 이봐, 친구. 나 또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럼 대체 이곳은 어디고 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냔 말이야. 빌은 딱딱한 침대 위에서 계속 물어왔다. 친구, 당신 이름은 뭐지? 상대는 급할 것 없다는 어조로 느긋이 물어왔다. 빌 러프네. 빌은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을 느끼고 손톱을 물어뜯었다. 좋아, 빌.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우선 나도 많은 걸 아는 건 아냐. 왜 우리를 가두고 있는지 나도 잘 몰라. 나 또한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생활하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이었으니까. 다만 분명한 건 아까 대화해 보았을 테지. 그놈들과? 빌은 금방 생각해냈다. 그래, 흰옷을 입은 사람들 말이지. 그래, 그 흰옷을 입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겠지만 전혀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이상한 헛소리만 짓거려 댄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해. 다행인 건 그 놈들이 적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방에 가둬두고 있지만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꼬박꼬박 가져다 주지. 뭐 그렇다고 메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상대는 이런 곳에서도 침착한 아이러니한 여유가 담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곳 따위는 궁금하지 않아. 난 나가야 돼. 옆방에서는 잠시 침묵이 있었지만 아주 잠깐이었다. 이봐, 친구. 아니, 빌이라고 했나? 빌, 잘 들어도 난 이곳에서 벌써 근 2년 남짓을 보냈어.
내 오른쪽 방에 너가 있고 왼쪽 방엔 또 다른 녀석이 있어. 이름은 케플러라고 하지. 어쨌든 나가려는 기대는 접는 게 좋아. 케플러는 나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는군.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감옥에서 나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빌은 멍해졌다. 꾹 억눌러져 있던 좌절과 원망이 생각 전체를 가득 메웠다. 더 이상 입을 여는 것을 포기하고는 차가운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옆방의 남자 또한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의 다른 곳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옆방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헤더웨이라고 했다.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건장한 흑인이라고 했고 그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빌은 이 감옥에서 유일한 유흥거리는 대화뿐이라는 걸 금방 깨달았다. 매번 식사를 넣어줄 때나 아니면 감옥 앞에 복도를 걸어 지나갈 때 보이는 흰색 옷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것 없었지만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했고 역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듣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들이 감옥 앞에 앉아서 빌에게 말을 걸었다.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물었지만 그는 그 괴상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고 반대로 빌이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들 역시 알아듣지 못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를 놀리는 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심각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걸 살필 때마다 진심인 듯한 감정이 얼굴 표정에 드러났으므로 빌은 그들이 거짓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뱉는 건 적어도 문명을 지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자를 가진 언어가 아니었다. 그저 횡설수설에 불과했고 그가 알고 있는 어떤 말과 비슷한 발음이나 문장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언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빌은 마침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가끔은 감옥 앞을 지나가는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보였다. 빌은 그녀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크게 내뱉는 것을 일상의 취미로 삼았는데 물론 그녀들은 빌의 상스러운 농담을 전혀 알아듣는 눈치가 아니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가슴이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외쳐도 그녀들은 의아스럽고 우습다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